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자들의 비밀 이야기, 이름하여 남비아의 장익경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남자들의 이야기, 남자만의 비밀은요, 여러분 참 그동안 말 못하고 살았었죠.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정말 속 시원하게 궁금했던 거 또는 저 걱정됐던 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2-538-7676, 02-538-7676.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뭐 가릴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행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줄 또 역시 두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성공비뇨기과 최용기 교수님, 최현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부자지가 아니시고요. 두 분 다 비뇨기과 전문이시고 이 위에 한 분 더 계셨어요. 할아버지도 비뇨기과 의사셨죠. 3대가 비뇨기과. 참 얼마나 그 연구 결과가 많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술 이야기인데 저도 그냥 뭐 술 좋아하거든요. 네, 술만 먹었다 그러면 총각 때는 그냥 막 지나가는 여학생들 막 그 여자들 이렇게 치마 맞고 다니면 그냥 눈이 볼래 이렇게 가곤 했는데 또 이제 신혼 때는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그 마누라가 그냥 괴로워가지고 이제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보니까. 그렇죠, 현민 원장님 또 우리 또 젊은 사람끼리 술과 남자 이 성관계 어떻습니까? 아주 뭐 이제 술을 좀 적당한 양을 먹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긴장이 많이 풀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막 교감신경계에 억누르고 있던 그런 스트레스들이 풀리기 때문에, 막 이제 이런 그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이제 이런 발기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뭐 만약에 이제 조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술을 먹게 되면 긴장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성관계의 시간도 더 길어지고 이런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일정 수준 이상 적당히 술 먹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적당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정 수준 이상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가야 되니까. 네네. 일정 수준 이상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발기가 힘들어지고 그 음주에 있는 그 알코올 자체가 직접적인 그런 독성으로 이제 신경에 독성으로 작용해서 신경도 이제 만성적으로 술을 먹게 되면 그 음경 발기과랑 관련된 신경 손상도 오게 되고 또 뇌에 작용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런 그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기 때문에 뭐 발기력을 이제 만성적으로 먹거나 너무 과하게 드실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발기부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 저기 원장 교수님 시절 때는 또 총각 때 순진했잖아요. 순진할 때 여학생만 딱 그냥 좋아하는 여학생만 앞에만 딱 하면 그냥 사시나무 떨지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술 한잔 딱 하고 나면 또 그게 이제 또 약이 돼가지고 말도 잘 거게 되고 그날 또 밤에 또 어떻게 또 작업도 잘 될 수 있는 그때는 좀 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시절에는. 아니 지금도 술은 약이죠. 술은 이 중추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적당량에서는 발기를 촉진하고 성욕을 항진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술은 약인데 의사 처방 없이 본인 스스로 잘 조절하면서 먹으라고 이게 허가를 해준 약이에요. 신이 내린 약인데 그러니까 이제 과하면 이게 이제 그냥 독이 되는구나. 이 약이니까 스트레스를 빨리 풀기에는 최고로 좋죠. 그렇죠. 금방 술 한잔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 성욕도 증진되고 발기도 잘 되고 하니까 되는데 그게 도를 넘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술이 아주 그냥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자기 혼자 너무 남용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중독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약이에요. 지금도 그럼 교수님 술 한잔 적당히 하시면 사모님이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저도 그냥 평소에는 저놈 마누라 그러다 술 한잔 먹고 나서 어떻게 쫙 보면 가끔 예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희한하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술이란 게 이제 많이 먹으면 발기부전도 문제도 되지만 요즘에 성폭행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성추행.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그 음주가 과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예. 다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아주 이제 음주를 적당하게 기분이 딱 좋고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럴 정도 한 혈중 알코올 농도 한 0.03에서 0.05% 정도. 네. 네. 그 정도에서는 아주 그 발기에도 좋아지고 네. 성 시간 관계하는 그런 시간도 좀 길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상 가게 되면 이제 좀 뭐 똑바로 걷기가 힘들다든지 이제 걷기도 힘든데 뭐가 되겠어요? 그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시비 걸고 싶어지고 이런 이제 그 알코올 농도 높아지고 이제 그 이제 더 많이 먹으면은 이제 또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항상 이렇게 좀 절주하는 그런 그 습관 뭐 그런 것들이 네. 좀 중요하겠습니다. 저 교수님, 제가 이제 저 총각 때 저 들은 얘기, 저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네. 이제 그 우리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거 저 한번 신고식하고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 무슨 역점마다 홍등가가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술을 그냥 그렇게 먹여놓고 그러니까 한번 집어넣었는데 이 친구가 한번 쫓겨났어요. 지금 와서 쫓겨났다고 혼나고 쫓겨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쫓겨났냐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술 하도 먹어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마무리가 안 되니까 거기 있는 그 여자분들이 아이고 이거 그냥 이거 빨리 안 나갈래 이래갖고 오늘 그냥 손님 이상한 거 봐. 그랬다는 적이 있어. 이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술은 이제 중추신경을 이렇게 억제를 하니까 예. 적당한 양에서 조금 과한 양이 되면은 이 사정이나 이런 게 안 되죠. 그래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정을 지연돼 가지고 지루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조루 환자들이 초기에 이런 술을 먹는 습관을 좀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총각부터.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성관계 할 때마다 술을 먹는 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술 중독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계속 지나다 보면 이제 간 기능도 나빠지고 당뇨까지 생기는 이런 환자가 실제 임상에서 상당히 많아요. 그럼 술 때문에 그 지루나 그 이런 거 그다음에 발기부전 와갖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 많겠네요. 많죠. 그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술 중독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당뇨나 간 기능이 같이 합병되는 수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술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야 술 먹어야 오래 간대. 그러니까 조루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술 먹으면 오래 간대. 이거 전부 가짜네요? 아니네요? 조금 올해는 올해는 가요? 그렇죠. 마취가 된다나? 그래서 조루의 치료를 술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술 중독이 된 사람이 그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발기장애까지 오게 되죠. 처음엔 조루였다가 술 중독이 되면서 계속 간 기능하고 당뇨 이런 게 같은 성인병이 합병되면 발기장애까지 오게 돼요.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제 청년 때, 대학교 때 생각이 자꾸 난 친구들이 했던 얘기, 상황극들이 실제 상황극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친구 하나가 그녀 앞에만 서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바들바들 떤대요. 그냥 이렇게 그녀 앞에만 서면 숨이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룻밤을 잤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발기도 안 되고 너무 긴장되니까 또 했는데 그냥 조루가 돼버려. 금방 되고. 그게 열받아갖고 옆에 있는 소주를 반병을 탁 먹고 한 30분 있다가는 그냥 병강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그 긴장하고 있을 때는 그 몸의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혈관도 수축이 되고 발기가 안 되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긴장하고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불안감이 조루랑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옛날에 사귀었던 첫사랑 앞에만 가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식은땀 나고. 특히나 이제 이제 여자친구가 바뀌고 이제 첫 성관계를 하거나 이럴 때 처음에 이제 막 잘해야겠다는 막 그런 강박관념. 그렇죠. 내가 뭐 오늘 이제 뭐 처음 하니까 잘해야겠다. 그냥 내가 오늘 그냥 이게 확실하게 그 그럴 때는 이미지를 막 그런 그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는 더 이 발기가 잘 안 되고 사정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가볍게 뭐 와인 한 잔, 맥주 뭐 한두 잔 이렇게 좀 마시고 성관계를 조금 해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럴 때 조금 적당히 이제 그렇게 쓰면은 그거 이제 약이 되는 거죠. 요번에 이 질문의 최웅
최민기 원장님의 답변은 왠지 그냥 그 책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네.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네. 정말 그 그런 리얼한 환자분들 굉장히 분위기가 많습니다. 느껴집니다. 네. 네. 아버지 앞이라고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줘도 돼요. 네, 네, 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알코올 같은 게 아까 이제 그 전 단계, 군대 가는 친구한테 많이 먹은 거는 이제 어떻게 독이 되는 거고. 그냥 그녀 앞에만 서면 이제 그냥 이렇게 고개 숙여집니다는 적당한 알코올이 약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 이럴 때는 좀 술을 가끔 의사로서 처방도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었나요? 와인 한 잔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적당량의 그 적당이라는 말, 그 정도가 중요한데 네. 그거는 오히려 약이 되는 거고 네. 그 도를 넘으면은 이게 아주 이제 힘든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인병, 간 기능, 그러다 보면 발기부전도 오고. 신장 기능,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음경 사이즈 적어지고, 고환도 적어지고, 예. 발기부전까지 와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까지 가요. 그럼 알코올성 발기부전도 있다는 얘기네요? 많죠. 많죠. 예. 그럼 그분들은 약으로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가 이제 내과에서 의뢰 와가지고 본인이 예. 알코올 습관적인 중독이 돼가지고 간도 나빠지고 당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예. 검사해 보면은 남성 호르몬도 떨어져 있고 음경 고환도 위축이 돼 있고 이런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기질적인 장애가 온 사람인데 예.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은 이미 이제 완전히 약이나 주사로 안 되는 주사로 거예요. 전혀 안 되는 환자. 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 수술하는 거는 좋은데 수술하고 난 후에 감당이 안 돼요. 왜? 술을 계속 먹으니까. 아, 그래도 술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자는 그 알코올 중독 의사한테 가서 예. 수술 안 해준다 그러면 또 막 시비를 걸어요. 오히려 또 술 먹고도 찾아가겠네.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환자가 오면은 진짜 조심스러워요. 그럼 여기다 병원 앞에다 음주 측정기 달아놓고 좀 그러니까 저기 뭐 몇 넘으면 출입금지 삐비비비비 소리 나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그 마약 중독이나 술 중독 환자가 해결 방법이 힘들어요. 예,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온 사람이 수술을 받으러 오면은 또한 그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환자를 한번 다루었다가는 혼나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가급적 있는 좀 우리도 안 맞는 게 좀. 수술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권하고 네. 만약 수술을 받으려면은 알코올 그 중독 치료하는 의사가 동의서를 권하는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오면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내면은 예. 못 오죠. 같이 보시는 못하니까. 지난번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누가 언제 어떻게 막 이렇게 날라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전당포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해놓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렇지. 약 처방해 좀 그러라고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 비뇨기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얘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빠진 환자는 수술을 해달래도 못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당뇨가 생겨가지고 간도 좀 나빠지고 한 사람들이 계속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네. 그때 발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그런 환자를 수술을 해줬어요. 수술을 그래가지고 몇 년을 지나면서 이제 술은 좀 끊으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한 4, 5년이 지난 거예요. 예. 그러더니 어느 날 찾아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복수가 차가지고 간이 간 문제가 통증이 있구나.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분들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그 세조각 그렇죠. 팽창 예. 술 예. 음경에다 집어넣는 거. 예, 그걸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걸 하면 되는데 예. 그 수술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후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예. 제멋대로니까 예.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게 뭐야 이러다 보면 수술하고 망가지고. 이제 한 3주 정도는 금주하고 그렇죠. 최소한 1주는 스트릭트하게 금주를 해야 되는데 막 수술 다음 그거를 날부터 못 술 마시고 참는구나. 네, 못 참으세요. 그러니까 관리가 그걸 못 참는 하루 거야. 이틀 세상에. 술을 안 먹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예, 그걸 못 이제 참으니까 때문에. 이런 환자를 수술해 놨다가는
진짜 피곤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해주는 분을 만나보면 그 젊을 때 소심했던 분들이 그게 술에 의지하려고 해서 술에 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그녀 앞에만 서면 고개 순서 한 잔 먹고 나야 그러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면 그냥 계속 그 술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점점 늘어나니까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런 환자가 진짜 좀 어려운 환자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또 재밌는 사례 하나는 예. 그렇게 이제 완전히 술 중독이 되기 전에 이제 예. 수술을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도 술을 먹고 계속 먹다 보니까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 복수까지 찼으니까 예. 간 경화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술한 것도 좀 신경 쓰이고 해서 이제 한번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간 경화에 대한 거, 복수 찬 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예. 복수가 이렇게 찼다가 쭉 다 빠졌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수술한 거가 있으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본인도 이게 또 뭐 이상이 있나 하고 이제 그렇죠. 그것마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쁨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체크를 해보니까 예. 괜찮아요. 네. 그래서 딱 그렇게 이제 세워놓으니까 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네. 뭐라 그러냐면 짜잔! 이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우울증 치료가 됩니다. 자기가 술 먹고 이게 딱 중독이 되고 다 해가지고 진짜 그냥 이제 희망도 없으니까 그냥 재미도 없고 술 먹고 그런데 그러는데 그래도 이걸 한번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예.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우울증 치료에 좋으니까 이걸 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의학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비뇨기과의 대형 큰 형님, 큰 선생님의 우울증 치료가 지금 세조각 팽창술로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얼마나 환자가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가 나한테 권하는 얘기 오히려 네. 환자가 나보고 이거 우울증 치료에 좋으니까 이걸 권해드립니다. 전 선생님 뭐라 부르고 싶냐면요. 남성 정신외과 닥터라고 부르고 싶어요. 남성 정신외과. 아니 그거 보고 아니 이거를 치료하면 남자들의 정신을 치료하는 외과 수술. 그러니까 남자는 네. 진짜 지푸라기 짐을 신는 때까지 이거요. 예. 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살으면은 그다음에 더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더 술을 더 먹게 돼요. 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조금 잘 먹으니까 이제는 간경화가 돼요. 이제는 술을 끊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끊고 이걸 좀 세워놓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울증이 해소된다. 그러면 술도 이게 되니까 이걸 위해서 술도 좀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동기 같은 것도 생길 수가 그렇게 있겠네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먼저 한 환자는 예. 아주 심해서 수술을 안 해준 환자고 이 환자는 그 전 단계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점점 나빠지다가 이제 진짜 딱 데드라인에 오니까 예. 이제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술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는 세워놓으니까 이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도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뭔가 거예요. 꿈과 희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제 드는 거예요. 예, 참 예. 그러니 참 이게 참 저도 참 속으로 얼마나 참 신이 이상하게 무서운지 나보고 우울증 치료에 좋다고 권하는 거. 알코올성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발기부전 아주 극한 발기부전의 치료는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는 우리 세조각 팽창형으로 싹 집어넣어주고 그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발기가 되는 모습을 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술 끊어야지라는 치료제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치료가 희망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복수도 있고 차고 그랬다고 이걸 다 빼고 나는데 제일 걱정이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간을 걱정해야 내가 되는데. 확인을 해주니까 예.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우울증 치료에 좋다고 우울증 아니 아까 이제 지푸라기들만 있으면 남자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 초년병 의학 기자 때 응급실을 출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가서 응급실하고 중환자실 가면 네가 처리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 없이 가봤더니 한 80대 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막 이 침대 그 응급실로 막 가는데 옆에 예쁜 미니스커트 입고 가는 여학자가 있었어요. 그때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면서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60만 넘으면 여자 생각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젊었으니까 8, 90대도 저렇게 여자 생각이 나시는구나라고 제가 정말 만고의 진리를 응급실에서 깨닫고 나왔습니다. 예, 90대도 아니라면 섭섭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그 술과 이 발기부전, 그 다음에 이 치료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가지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그 성생활이나 본인의 이런 스트레스에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당한 음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약이니까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의사가 처방을 처방을 안 해주고 본인 스스로 약을 사서 먹으려는 거니까 네. 이게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하면은 네. 화를 입으니까 네. 아주 잘 알아서. 근데 그 고비를 잘 조절해가지고 한두 잔 먹는 거는 이제 소셜 드링크니까 생활도 네. 즐겁고 건강도 즐겁고 약인데 고비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병 쪽으로 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집에 계신 사모님들, 지금 그 밖에 계신 남편들, 약인지 독인지를 다 시간을 보고 재셔가지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약까지만 먹게 해주세요. 독까지 먹겠다면 그 남편보다 본인을 위해서 딱 약까지만 먹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비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